회장님, 이 계약 서명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끊긴 새벽, 회장에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천장에서는 일정한 소음만 반복되고 있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정면을 바라봤다. 이미 손에는 펜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지금 이 순간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이 말을 속삭이듯 전해야 했을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는 얼굴. 회사 직원도 임원도 아닌 여자였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새벽 4시 반 해온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 상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낮 동안 사람과 소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 시간만 되면 숨을 죽인다. 외주 야간 청소팀 계약직 서은지 28는 경비 게이트를 통과하며 익숙한 소리를 들었다. 카드가 인식되는 짧은 전자음, 그리고 수고하세요라는 경비원의 낮은 인사. 은지는 고개를 숙여 답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임원층. 이 건물에서 가장 깨끗해야 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이 숨겨진 곳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은지는 가방에서 작업용 장갑을 꺼냈다. 왼쪽 장갑 엄지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 어제 회의실 책상 및 나사에 긁힌 자리였다. 새 장갑을 요청할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또 반장에게 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소모품 관리도 못하면서 월급은 챙겨가냐는 식의 말. 은지는 장갑을 도로 가방에 넣었다. 구멍 난 채로 쓰기로 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는 손이었다. 28층 문이 열리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은지는 청소 카트를 끌고 나왔지만 카트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며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이틀 전부터 계속된 문제였다. 은지는 멈춰서서 카트를 한쪽으로 기울여 바퀴를 확인했다. 먼지 뭉치가 축에 감겨 있었다. 손으로 떼어내려다 손톱 사이에 먼지가 끼었다. 은지는 한숨을 삼키고 휴지로 손을 닦은 뒤 다시 카트를 밀었다. 소리는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복도를 지나며 은지는 CCTV 렌즈 위치를 습관적으로 확인했다. 천장 모서리마다 검은 방구가 달려 있었다. 누가 보는지는 몰라도 항상 켜져 있다는 건 알았다. 은지는 렌즈를 피하지 않았다. 피하는 게 오히려 수상해 보인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다. 그저 자연스럽게 일하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은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말을 아끼는 대신 손을 많이 쓰는 쪽을 택했다. 회장실 청소가 배정된 날이면 특히 더 그랬다. 책상 위에 먼지 한 톨, 카펫에 남은 신발 자국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회장실 문을 열자 묵직한 가죽 소파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가 흐트러져 있었고 소파에는 강도윤 회장 74이 옆으로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은지는 잠시 멈춰섰다.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사람이 있을 때는 청소를 미루고 나와야 했다. 하지만 회장실은 예외였다. 반장이 항상 말했다. 회장실은 무조건 새벽에 끝내. 아침에 사람 들어오기 전에 완벽해야 돼. 은지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었다. 회장은 화면에서 보던 인물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깊게 팬 주름, 천천히 오르내리는 가슴. 안경은 벗겨진 채 책상 모서리에 걸쳐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책상 위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려다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은지는 순간 숨을 멈췄다. 회장의 호흡이 흔들렸다. 하지만 깨지는 않았다. 은지는 무릎을 굽혀 종이를 주었다. 글자가 보였다. 인수합병 추진안. 은지는 시선을 돌렸다. 읽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다. 종이를 제자리에 놓고 넘어진 액자를 바로 세웠다. 액자 속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다. 젊은 회장과 그 옆에 선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가족 사진이었을 것이다. 은지는 액자를 닦으며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을 잠깐 봤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정해진 자리에 놓으려 했지만 펜꽂이가 가득 차 있었다. 은지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책상 모서리 정리함 옆에 가지런히 눕혔다. 그게 최선이었다. 회장을 깨우지 않기 위해 걸레를 짜는 소리조차 최대한 줄였다. 양동이에 걸레를 담갔다가 물기를 짜낼 때는 양손으로 천천히 비틀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마저 신경 쓰였다. 그저 일을 잘 끝내는 것만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카펫을 닦다가 얼룩 하나를 발견했다. 커피 자국이었다. 며칠 묵은 것 같았다. 은지는 전용 세제를 꺼내 얼룩 위에 조금 뿌렸다. 하지만 세제통 노즐이 막혀 있었고 힘을 주자 세제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카펫에 하얀 거품이 번졌다. 은지는 재빨리 마른 걸레로 거품을 닦아냈다. 다행히 얼룩은 지워졌지만 카펫이 축축하게 젖었다. 은지는 손으로 카펫을 눌러 물기를 흡수했다. 장갑이 젖었고 구멍난 부분으로 찬물이 스며들었다. 회장실을 나와 이동한 곳은 부사장실이었다. 정민석 부사장. 임원층 청소를 맡는 사람들은 얼굴보다도 기운을 먼저 기억한다. 민석은 늘 바쁜 얼굴이었고 서류는 많았지만 방은 정돈돼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책상 한가운데 놓인 계약서 초안, 그리고 그 옆에 켜진 채 방치된 휴대전화. 은지는 부사장실 문을 열며 평소처럼 노크를 2번 했다. 사람이 없어도 노크하는 건 습관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은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지만 시선을 바로 돌렸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은 켜져 있었고 빛이 새어나왔다. 은지는 무심코 시선을 때려다 복도 끝 비상문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서명만 되면 끝입니다. 그 순간 회사는 외국계로 넘어가고 저는 회장직으로 올라갑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 민석이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붙였다. 카트가 벽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은지는 얼어붙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은지는 재빨리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는 척했다. 발소리는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멀어졌다. 혹시 일이 꼬여도 걱정 마세요. 비자금은 이미 해외 비상장 회사로 빼놨고 그 흔적은 전부 회장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진 노인 하나 뒤집어 씌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은지는 숨소리를 죽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소리가 새어나갈 것 같았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다. 은지는 걸레를 다시 짜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통화는 짧았다. 마지막으로 민석은 말했다. 이 번호는 버립니다. 다음부턴 새 대포폰으로 연락하죠. 통화가 끝나자마자 문이 열렸다. 민석은 주위를 한번 훑더니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갈라졌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기기를 쓰레기통 가장 아래로 밀어 넣었다.
은지는 숨을 삼켰다. 손에 쥔 걸레가 축축해질 만큼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민석이 복도를 걸어 나갔다. 은지는 움직이지 못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몇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은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쓰레기통이 보였다. 검은 플라스틱 통, 그 안에 무언가가 묻혀 있었다. 못 들은 척해. 봤어도 모른 척해. 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심장은 이미 다르게 뛰고 있었다. 은지는 카트를 밀고 부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CCTV 렌즈가 천장에서 은지를 내려다봤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 느려졌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은지는 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냥 내려가면 끝이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고 은지의 삶은 내일도 똑같이 흘러갈 것이었다. 할머니 병원비, 약가, 요양보호사 비용. 그 균형 위에서 은지는 간신히 서 있었다. 하지만 버튼은 눌러지지 않았다. 은지는 손을 내렸다. 돌아섰다. 카트를 다시 밀기 시작했다.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이번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은지는 부사장실 앞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쓰레기통 앞에 섰다.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손을 뻗었다. 쓰레기통 안은 어두웠다. 은지는 더러운 휴지와 찢어진 서류 사이로 손을 넣었다.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다. 휴대전화였다. 은지는 그것을 꺼내려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손을 멈췄다. 경비원이었다. 순찰 시간이었다. 은지는 재빨리 손을 빼고 쓰레기통 옆 바닥을 닦는 척했다. 경비원이 지나갔다. 수고하세요. 은지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경비원이 사라지고 나서 은지는 다시 쓰레기통으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걸레로 감쌌다. 화면은 깨졌지만 본체는 멀쩡했다. 은지는 그것을 카트 하단 깊숙한 틈에 끼워 넣었다. 청소용품과 더러운 걸레 사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이었다. 카트를 밀고 복도를 걸으며 은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했다. 증거를 숨긴 것인지 증거를 지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새벽 6시 은지는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하늘 끝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경비 게이트를 통과하며 경비원이 말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지만 오늘은 무게가 달랐다. 버스를 기다리며 은지는 가방을 꼭 껴안았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카트에 남겨둔 휴대전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은지는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버스가 왔다. 은지는 탔다. 창밖으로 해운그룹 건물이 멀어졌다. 유리에 비친 은지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은지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새벽 거리는 한산했고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가로등 불빛만이 길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은지는 걸음을 재촉했다. 가방을 꼭 껴안았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하 보관실 카트에 남겨둔 휴대전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불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졸고 계셨다. TV는 꺼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은지를 기다리며 잠들지 못하신 것 같았다. 은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눈을 뜨셨다. 은지야, 이제 왔니? 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먼저 주무시라고 했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야 잠이 오더라.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씻고 먹을게요. 은지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약을 챙겨드렸다. 할머니는 약을 드시고 누우셨다.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몸도 챙겨야지. 네, 할머니. 편히 주무세요. 은지는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다. 욕실로 가서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은지는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타일 벽에 기대섰다. 정민석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기억이 흐릿해진 노인 하나 뒤집어 씌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은지는 눈을 감았다. 물소리에 그 목소리를 지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지만 식욕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작은 금이 보였다. 언제 생긴 금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은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시계를 봤다. 오전 7시 반. 보통 이 시간이면 잠들어 있어야 했다. 오후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5시 반에 집을 나서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부사장실이 보였다. 쓰레기통, 깨진 휴대전화, 비상문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은지는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는 못 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로 나갔다.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제 뉴스였다. 해운그룹 이야기가 나왔다. 해운그룹이 외국계 투자사와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명식이 예정돼 있으며 은지는 TV를 껐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높이 떠올랐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지는 고개를 떨구고 손을 봤다. 청소할 때 생긴 작은 상처들이 손등에 남아 있었다. 거친 손이었다. 하지만 떨리지 않는 손이어야 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지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집어들었다. 반장이었다. 서은지, 오늘 오전에 긴급 청소건 들어왔어. 본사 행사 전에 화장실이랑 복도 한 번 더 해야 해. 나올 수 있어? 은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10시까지 와. 서명식 시작 전에 끝내야 해. 수당은 따로 나올 거야.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명식. 오늘이었다. 회장이 서명하면 정민석이 말한 대로 모든 게 끝난다. 회사는 넘어가고 비자금은 회장 이름으로 남는다. 은지는 일어났다. 씻고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다. 은지는 볼을 꼬집어 혈색을 돌게 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집을 나서며 할머니 방을 살짝 열어봤다. 할머니는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 은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문득 생각했다. 만약 오늘 일이 잘못되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9시 반이었다. 로비는 분주했다. 행사 준비 인력들이 오가고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해운그룹과 글로벌 파트너스 전략적 제휴 체결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은지는 경비 게이트를 통과했다. 경비원이 말했다. 오전에도 나오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긴급으로 불려서요. 은지는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공간. 카트가 구석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은지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카트에 다가가 하단을 열었다. 걸레 더미를 들어 올렸다. 휴대전화가 그대로 있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한번 살폈다. 깨진 화면, 갈라진 유리. 하지만 본체는 멀쩡했다. 은지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휴대전화를 감쌌다. 그리고 작업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가슴팍에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은지는 카트를 끌고 보관실을 나왔다. 1층 화장실로 향했다. 청소를 시작했다.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았다. 바닥을 쓸었다. 일하는 동안은 머릿속이 비교적 조용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가슴팍의 휴대전화는 계속 존재를 드러냈다. 움직일 때마다 작업복이 스치며 소리를 냈다. 바스락. 은지는 자꾸 주머니를 만졌다.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아져 있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오갔다. 기자들도 보였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로비 쪽에 모여 있었다. 은지는 벽 쪽으로 비켜서서 카트를 세웠다. 그때 강도윤 회장이 보였다. 정장을 갖춰 입은 회장은 수행원 3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더 벽 쪽으로 붙었다. 회장 일행이 지나갔다. 그런데 회장이 화장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수행원들은 밖에서 기다렸다. 은지는 망설였다. 화장실 안에는 청소 장비가 아직 그대로 있었다. 양동이, 걸레, 세제통. 치워야 했다. 은지는 카트를 두고 화장실 문 앞으로 갔다. 노크를 했다. 청소 직원입니다. 장비 수거하겠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은지는 몇 초를 기다렸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은지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회장은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 물을 잠그던 참이었다. 거울을 통해 은지와 눈이 마주쳤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비만 치우겠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양동이를 집어들었다. 회장은 여전히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었다. 은지는 걸레를 집어들다가 멈췄다. 지금이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다. 밖에서 수행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서명식 시작 20분 전입니다. 회장이 대답했다. 알겠네. 은지는 바닥을 닦는 척하며 회장 쪽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타일을 닦았다. 회장의 구두가 보였다. 광이 나는 검은 구두. 은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회장이 움직임을 멈췄다. 지금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회사는 외국계로 넘어갑니다. 회장은 물을 잠그던 손을 멈췄다. 은지는 계속 바닥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부사장님이 회장이 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회장님 몰래 빠져나간 비자금까지 전부 회장님 책임으로 덮어씌우기로 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노인의 눈이 은지를 비췄다. 그 눈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깊은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은지를 내려다봤다. 당신은 누구요? 청소부입니다. 어제 새벽 부사장실 근처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은지는 일어났다. 걸레를 양동이에 넣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내용을? 은지는 주위를 살폈다.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밖에 수행원들이 있었다. 은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사장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명만 되면 회사는 외국계로 넘어가고 본인이 회장직으로 올라간다고. 비자금은 이미 해외로 빼놨고 흔적은 전부 회장님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주름 사이로 분노가 스며 나왔다. 증거가 있소? 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작업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휴대전화에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하지만 꺼내지는 않았다.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통화 후에 바닥에 내리꽂아 버리신 전화기입니다. 어디 있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말을 멈췄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수행원의 목소리였다. 회장이 대답했다. 괜찮네. 금방 나가겠네. 그리고 은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전화기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마시오.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문을 열고 나갔다. 수행원들이 따라갔다. 은지는 화장실에 혼자 남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세면대를 붙잡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양동이와 걸레를 들고 화장실을 나왔다. 복도는 더 붐볐다. 사람들이 서명식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은지는 카트를 끌고 구석으로 갔다. 로비 한쪽, 기둥 뒤편이었다. 거기서는 단상이 보였다. 서명식 무대가 설치돼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10시 50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해운그룹과 글로벌 파트너스의 전략적 제휴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강도윤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정민석 부사장도 함께 올라갔다. 상대 회사 대표도 자리에 앉았다. 은지는 기둥 뒤에서 지켜봤다. 회장은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받았다. 펜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펜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객석을 둘러봤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다. 몇 초의 정적이 흘렀다.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다.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 장내가 술렁였다. 정민석 부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이 말했다.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 회사 대표가 말했다. 회장님, 이미 법무팀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봐야겠소. 회장은 일어났다. 오늘 서명식은 취소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정민석이 급히 회장 쪽으로 다가갔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수행원들이 따라갔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내쉬었다. 정민석 부사장이 사회자에게 뭐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죄송합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해 서명식은 잠시 연기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자들이 회장을 쫓아갔다. 은지는 카트를 끌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다. 카트를 구석에 세우고 휴대전화를 다시 꺼냈다. 휴지를 풀고 깨진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 작은 기계 하나가 방금 수백억짜리 계약을 멈췄다. 은지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 정민석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은지는 휴대전화를 다시 걸레로 감싸 카트 깊숙한 곳에 숨겼다. 보관실 문을 잠그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은지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답은 없었다.
다만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서명식이 취소되자 건물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일했지만 웃음 뒤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다. 로비에 세워졌던 화환들은 오후가 되기 전에 모두 치워졌고 기자들도 하나둘 빠져나갔다. 하지만 건물 안에 남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무언가 크게 틀어졌다는 것을. 정민석 부사장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서은지를 직접 부르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마치 은지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대신 움직인 것은 시스템이었다. 보안팀, 인사팀, 그리고 CCTV. 은지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에 시달렸다. 그날 저녁 은지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경비 게이트를 통과하며 출입증을 내밀었다. 경비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카드를 확인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은지를 쳐다보고 다시 화면을 봤다. 수고하세요. 목소리는 똑같았지만 그 짧은 지체가 은지의 신경을 건드렸다. 지하 보관실로 내려갔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공간. 카트가 구석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은지는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카트에 다가가 하단을 슬쩍 확인했다. 걸레 더미가 그대로였다. 그 아래 어딘가에 휴대전화가 숨겨져 있었다. 은지는 걸레를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멈췄다. 꺼낼까? 아니면 그대로 둘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여기가 가장 안전했다. 보관실에는 CCTV도 없었고 아무도 카트 안을 뒤지지 않았으니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28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은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다. 눈을 감으면 부사장실이 보였다. 비상문 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대전화, 깨진 화면. 28층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은지는 카트를 밀고 나왔다. 천장에 CCTV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방구형 렌즈.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 했지만 어깨가 경직됐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졌다. 회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 서류들이 평소보다 많았다. 정돈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다. 은지는 조용히 청소했다. 바닥을 닦고 책상 주변을 정리했다. 넘어진 서류를 세우려다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긴급 이사회 소집건. 은지는 시선을 돌렸다.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들었는데 안에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가득했다. 은지는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생각했다. 회장이 무언가를 찢어버렸다. 화가 났거나 급했거나. 은지는 봉투를 묶고 카트에 실었다. 부사장실 앞을 지날 때 은지는 잠시 멈췄다. 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석이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은지는 노크하지 않고 지나쳤다. 오늘은 부사장실 청소 일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나가면서도 그 문이 신경 쓰였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은지는 걸음을 재촉했다. 회의실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세면대를 닦다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다. 은지는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로 손을 씻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은지는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 칸들도 모두 비어 있었다. 착각이었을까? 은지는 청소 도구를 챙기고 화장실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뭔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청소를 무사히 마쳤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은지는 지하 보관실에 카트를 두고 탈의실로 갔다.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하루를 버텼다. 퇴근길 경비 게이트를 통과했다. 경비원이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은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다. 해운그룹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유리 외벽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틀째 되는 날도 똑같이 지나갔다. 출근, 청소, 퇴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은지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다. 민석은 여전히 은지를 보지 않았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도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은지는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복도를 걸을 때마다 CCTV가 더 눈에 들어왔다. 천장 모서리마다 달린 검은 렌즈들. 은지는 그 렌즈들이 자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물론 착각이었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고정형이었다. 하지만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 휴게실에 잠깐 들렀을 때 다른 청소 직원과 마주쳤다. 같은 팀 언니였다. 은지야, 요즘 괜찮아? 언니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많이 피곤해? 좀 그래요. 잠을 잘 못 자서. 언니는 은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지금은 있다고. 사흘째 되는 날 변화가 시작됐다. 은지가 청소팀 대기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오후 6시 반,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대기실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대기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팀 직원 둘이 들어왔다. 순간 대기실 안이 조용해졌다. 웃음소리가 멈췄고 대화가 끊겼다. 모두가 그들을 쳐다봤다. 보안팀 직원 중 한 명이 손에 든 명단을 보며 말했다. 서은지 씨 계십니까? 은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다. 은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따라오시죠.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은지는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작업복을 다 입지도 못한 상태였다. 재킷만 걸친 채였다. 지금 가야 하나요? 옷이라도. 지금 가셔야 합니다. 보안팀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갔다. 대기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동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반장도 있었다. 반장과 눈이 마주쳤다. 반장은 입을 열려다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보안팀 직원 둘이 은지의 양옆에 있었다. 마치 호송하는 것 같았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뭐야? 보안팀이 왜 데려가지?
엘리베이터를 탔다. 28층 버튼이 눌렸다. 임원층. 은지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손이 떨렸다. 주먹을 쥐어 떨림을 숨겼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숫자가 바뀌었다. 15층, 20층, 25층, 28층.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불이 꺼진 사무실들 사이로 회의실 하나만 불이 켜져 있었다. 보안팀 직원이 앞장서서 걸었다. 회의실 문 앞에 섰다. 노크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은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3명이 앉아 있었다. 인사팀 직원으로 보이는 여자 1명,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그리고 정민석 부사장. 민석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은지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민석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차갑고 평온했다. 앉으시죠. 민석이 말했다. 은지는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다. 은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민석은 서류를 덮고 말했다. 부사장실에서 분실물이 발생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이 계속했다. 중요한 물건입니다. CCTV를 확인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당신이에요. 인사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을 은지 쪽으로 돌렸다. CCTV 영상이었다. 흑백 화면에 은지가 보였다. 며칠 전 서명식 전날 새벽의 영상이었다. 부사장실 앞 복도. 은지가 카트를 밀고 걷는 모습. 쓰레기통 앞에 멈춰 서는 모습. 바닥을 닦는 척하며 쓰레기통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 이 시간대에 당신이 부사장실 근처에서 작업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다. 그 이후 물건이 사라졌어요. 은지는 영상을 바라봤다. 해상도가 낮아서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은지의 동선은 분명히 찍혀 있었다. 저는 청소만 했습니다. 청소하면서 쓰레기통도 비웠나요? 보안팀장이 물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까, 사실을 말할까? 네,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청소 절차예요. 쓰레기통 안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했습니다. 보안팀장은 민석을 쳐다봤다. 민석은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다. 보안팀장이 다시 은지를 봤다. 가방 열어보세요. 은지는 어깨에 맨 가방을 내려 테이블 위에 올렸다.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지갑, 물병, 작은 수건, 여분의 장갑, 그리고 간식 몇 개가 있었다. 보안팀 직원이 가방을 뒤졌다. 안주머니까지 뒤졌다. 지갑도 열어 확인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주머니도요. 은지는 재킷 주머니를 뒤집었다. 휴지 몇 장과 볼펜 하나가 나왔다. 바지 주머니도 뒤집었다. 동전 몇 개와 영수증 하나가 나왔다. 그게 전부였다. 카트도 확인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말했다. 은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카트, 휴대전화가 숨겨진 곳. 은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하 보관실에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은지는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걸었다. 보안팀 직원들이 앞뒤로 따라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은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창백하고 땀이 맺혀 있었다. 지하에 도착했다. 보관실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카트가 구석에 서 있었다. 은지는 그 카트를 보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찾지 마라. 보안팀 직원이 카트에 다가갔다.
상단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걸레를 하나씩 꺼냈다. 양동이를 들어 올렸다. 세제통을 확인했다. 그리고 하단으로 손을 뻗었다. 은지는 숨을 멈췄다. 직원의 손이 걸레 더미 속으로 들어갔다. 뒤적였다. 더러운 걸레들을 하나씩 꺼냈다. 더 깊이 손을 넣었다. 은지는 기도했다. 제발. 그때 보관실 문이 열렸다. 청소팀 반장이 들어왔다. 뭐 하는 거예요? 반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보안팀 직원이 돌아봤다. 보안 점검입니다. 보안 점검? 카트는 우리 팀 장비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반장이 다가왔다. 그건 장비라서요. 파손되면 책임 문제가 있어요. 회사 자산이기도 하고. 보안팀장이 말했다. 긴급 상황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죠. 장비 담당자 입회 없이는. 반장이 카트와 보안팀 직원 사이에 섰다. 잠깐의 정적이 흘렸다. 그 틈에 은지는 카트를 몸쪽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각도가 바뀌었다. 보안팀 직원의 손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손이 카트 벽면을 더듬었다. 휴대전화가 숨겨진 곳에서 몇 센티미터 빗나간 곳이었다. 여기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직원이 손을 뺐다. 손에 걸레만 묻어나왔다. 더러운 걸레였다. 직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털었다. 다른 직원이 손전등을 꺼내 카트 안을 비췄다. 하지만 각도 때문에 깊숙한 구석은 보이지 않았다. 보안팀장이 말했다. 더 확인해 보세요. 직원이 다시 손을 넣으려 했다. 하지만 반장이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장비 구조를 제가 더 잘 아니까요. 반장이 카트에 다가갔다. 걸레들을 하나씩 꺼냈다. 천천히 꼼꼼하게. 하지만 휴대전화가 숨겨진 가장 깊은 구석은 건드리지 않았다. 없네요. 청소 도구밖에 없어요. 보안팀장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우기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쉬었다. 찾지 못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카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다시 28층 회의실로 돌아왔다. 보안팀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카트에는 청소 장비만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은지를 똑바로 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없었다. 물건은 없네요. 보안팀장이 말했다. 그럼 혐의가 없는 건가요? 민석은 서류를 덮었다. 천천히 정확하게. 물건은 없지만 의심은 남습니다. 그는 은지를 계속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책임은 져야죠. 인사팀 직원이 새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렸다. 서류 제목이 보였다. 계약 해지 통보서. 서은지 씨, 오늘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은지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무슨 이유로요? 보안 규정 위반. 민석이 말했다. 허가 없이 임원 사무실의 물품을 임의로 처리한 행위.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동. 저는 청소 절차대로 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건 제 업무예요. 하지만 그 쓰레기통 안에 중요한 물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의무 위반이죠. 민석의 논리는 완벽했다. 빈틈이 없었다. 은지는 억울했지만 항의할 수 없었다. 항의하는 순간 이야기는 억울한 해고가 아니라 의심스러운 범죄자로 바뀐다. 은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여기 서명하세요. 민석이 펜을 밀었다. 출입증은 지금 반납하시고 개인 물품은 오늘 안으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출입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집니다. 은지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에 이름을 썼다. 서은지.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떨리며 남았다. 글씨가 평소보다 흐트러졌다. 은지는 목에 걸린 출입증을 풀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플라스틱 카드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이 말했다.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은 차가웠다. 은지는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걸었다. 회의실을 나왔다. 문을 닫았다. 복도에 혼자 남았다. 은지는 벽에 기대섰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창백하고 지쳐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지는 그걸 알고 있었다. 1층 로비를 나서며 경비원이 말했다. 출입증 보여주세요. 방금 반납했습니다. 계약 해지됐어요. 경비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화면을 들여다봤다. 확인됐습니다. 출입 금지 조치도 등록돼 있네요. 앞으로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저녁이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은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다. 해운그룹 건물이 보였다. 유리 외벽에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카트에 숨겨둔 휴대전화는 어떻게 하지? 은지는 생각했다. 보관실에 그대로 두고 왔다. 내일 다시 올 수는 없었다. 출입이 금지됐으니까. 은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반장에게 전화했다. 반장님, 저 서은지예요. 은지야, 괜찮아? 무슨 일이었어? 반장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계약 해지됐어요. 그런데 카트에 제 개인 물건을 좀 두고 왔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개인 물건? 뭔데? 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작은 물건이에요. 걸레 사이에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찾으러 갈게요. 아, 그래. 근데 너 출입 금지됐잖아. 내가 찾아서 보관해 둘게. 나중에 밖에서 만나서 줄게. 감사합니다, 반장님. 은지야. 반장이 말을 멈췄다. 아까 보관실에서 내가 도와준 거 괜찮았지? 은지는 놀랐다. 반장이 알고 있었다. 일부러 끼어든 것이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쁜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 조심해.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일단 시간을 벌었다. 반장이 휴대전화를 찾아서 보관해 줄 것이다. 그때까지 안전할 것이다. 버스가 왔다. 은지는 탔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건물이 멀어졌다. 하지만 은지의 머릿속에서는 멀어지지 않았다. 정민석의 얼굴, 차가운 눈빛, 그래도 책임은 져야죠라는 말.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다. 할머니는 TV를 보고 계셨다. 은지를 보자 물으셨다. 벌써 왔니? 오늘 일찍 끝났구나. 네, 할머니. 은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일이 일찍 끝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은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리셨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러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으셨다. 따뜻했다. 은지야, 힘들면 말해라. 할머니가 도와줄 수는 없어도 들어는 줄 수 있잖니.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할머니, 저 오늘 일 그만뒀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니? 아니에요.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은지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은지야,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옳은 일은 언젠가 빛을 본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약을 챙겨드렸다. 할머니는 약을 드시고 누우셨다. 은지는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다. 그날 밤 은지는 평소처럼 편의점 야간 알바에 나갔다. 편의점은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였다. 밤 11시 반 사장과 교대했다. 은지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네, 사장님. 사장이 나가고 은지는 혼자 남았다. 편의점은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은지는 카운터에 앉아 재고를 확인했다. 담배, 음료, 과자. 기계적으로 숫자를 세었다. 머리를 비우려 애썼다. 손은 계산대를 닫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비우려고 애썼지만 비워지지 않았다. 계속 회의실이 떠올랐다. 민석의 얼굴, 계약 해지 통보서, 출입증을 내려놓던 순간 새벽 2시쯤 문종이 울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다. 그는 냉장고 앞으로 갔다. 물을 하나 꺼냈다. 과자 코너에서 스낵을 집었다. 그리고 카운터로 왔다. 고개를 들자 마스크를 벗는 강도윤 회장의 얼굴이 보였다. 은지는 순간 몸이 굳었다. 회장이었다. 이 시간에 이 편의점에 회장은 조용히 물과 과자를 카운터에 올렸다. 은지는 바코드를 찍었다. 손이 떨렸다. 바코드를 2번 찍어야 인식됐다. 4,500원입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은 카드를 내밀었다. 은지는 결제를 했다. 영수증을 건넸다. 회장은 영수증을 받으며 편의점 안을 둘러봤다. 다른 손님은 없었다. CCTV는 있었지만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회장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물을 열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은지가 계산대에 다가가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화장실에서 한 말, 전부 사실입니까?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세히 말해주시오. 정확히 무엇을 들었습니까? 은지는 주위를 살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은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사장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명만 되면 회사는 외국계로 넘어가고 본인이 회장직으로 올라간다고. 비자금은 이미 해외 비상장 회사로 빼놨고 흔적은 전부 회장님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주름 사이로 분노가 스며 나왔다. 언제 들었습니까? 서명식 전날 새벽이었습니다. 4시 50분쯤요. 증거가 있습니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통화 후에 바닥에 내리꽂아 버리신 전화기예요. 제가 그걸 주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사 지하 보관실 청소 카트 안에 숨겨뒀습니다. 오늘 보안팀이 조사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반장님이 도와주셔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반장님께 부탁했어요. 반장님이 찾아서 보관해 주실 거예요.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다. 물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은지를 똑바로 봤다. 당신 덕분에 최소한 서명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고됐어요. 그리고 출입도 금지됐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즉시 연락 주십시오. 회장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번호로 연락하시오.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은지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물과 과자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그 말만 남기고 그는 편의점을 떠났다. 문종이 울렸다. 은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회장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보호 약속도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 하지만 은지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회장이 움직이고 있었다. 서명식을 멈춘 것도 지금 이 편의점에 찾아온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폭풍이 올 거라는 예감도 들었다. 민석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은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다. 새벽 6시 편의점 문을 닫고 나왔다. 밖은 밝아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은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그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불길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아침 같았다. 집에 도착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하지만 편한 잠은 아니었다. 꿈속에서 은지는 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끝없는 복도.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은지는 계속 걸었다. 어둠 속으로. 며칠이 지났다. 은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만 하며 조용히 지냈다. 해고된 후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쉽지 않았다. 구인구직 앱을 열어봤지만 공고들을 클릭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청소 일자리도 있었고 다른 야간 알바 자리도 있었다. 하지만 은지는 그냥 화면을 내렸다. 할머니는 은지가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다. 대신 은지의 손을 가끔 잡아주셨다. 그 따뜻함이 은지에게는 큰 위로였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TV를 보고 할머니 약을 챙겨드리고 잠자리를 정리해드렸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은지를 지탱해 주었다.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지야, 그거 찾았어. 카트 깊숙한 데 있더라. 휴대전화 맞지? 은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네, 맞아요. 이거 뭔데? 화면도 다 깨졌는데. 제 거예요. 고장나서 버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놔뒀어요. 반장은 더 묻지 않았다. 그래. 내일 오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오후 은지는 해온그룹 근처 카페에서 반장을 만났다. 반장은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다. 여기. 조심해서 다뤄. 은지는 봉지를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안에 깨진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민석이 버린 그 전화기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장님. 반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조심해. 회사 분위기가 요즘 이상해. 뭔가 큰일 터질 것 같은 느낌이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장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지는 계속 가방을 만졌다. 휴대전화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오래된 옷가지 아래 아무도 뒤지지 않을 곳이었다. 그날 밤 11시 편의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서은지 씨? 남자 목소리였다. 차갑고 낮았다. 은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네, 누구십니까? 정민석입니다. 은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부사장님, CCTV에 당신이 쓰레기통에서 휴대전화를 회수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이 전혀 없었다. 당신 동선은 분명히 보입니다. 쓰레기통 앞에 멈춰서고 손을 뻗고 뭔가를 집어드는 모습까지 다 나와요.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다른 직원들도 증언할 겁니다. 당신이 그날 그 시간에 부사장실 근처에 있었다고,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절도범으로 신고되면 재판까지 갑니다. 유죄 판결 받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은지는 벽에 기댔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이 가진 걸 돌려받으려는 겁니다. 민석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할머니는 혼자 계시죠? 은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무슨 상관입니까? 보호자 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이 전과자가 되면 할머니 보호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럼 할머니는 낯선 사람 손에 맡겨져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휴대전화를 돌려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연락 없으면 고소장 접수합니다. 민석은 주소를 불러줬다.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은지가 지켜야 할 사람.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으셨다. 은지야, 무슨 걱정 있지?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잖니.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오후가 되자 은지는 결정을 내렸다.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로 했다. 증거가 뭐가 중요한가? 할머니를 지킬 수 없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은지는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비닐봉지에 다시 넣어 가방에 넣었다. 저녁 5시 반 은지는 집을 나섰다. 민석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시내 한 빌딩 5층이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503호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다. 문이 열렸다. 민석이 서 있었다. 들어오세요. 은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민석은 문을 닫고 책상에 기댔다. 가져왔습니까? 은지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휴대전화를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민석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잘하셨습니다. 민석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평범하게 사세요. 은지는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며 은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게 증거가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것을. 휴대전화를 며칠이라도 더 지킨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가방이 가벼웠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사흘 후 은지는 TV에서 뉴스를 봤다. 해운그룹 긴급 이사회 소집. 강도윤 회장 거취 논란. 기사를 읽었다. 정민석 부사장이 강도윤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사회는 내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은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휴대전화를 넘겨줬는데도 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증거가 사라졌으니 안심하고 본래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다. 그날 밤 편의점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명함을 내밀었다. 해온그룹 법무팀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내일 이사회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사회요? 저는 해고된 사람이에요. 회장님께서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넘겼어요. 협박받아서 할머니 때문에.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본 것을 증언해 주세요. 은지는 망설였다. 제가 가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회장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지는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단정한 옷을 입고 해온그룹에 도착했다. 로비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28층으로 올라갔다. 대회의실 문 앞에서 변호사가 말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은지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은지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쪽 끝에 회장, 다른 쪽 끝에 민석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민석이 비웃듯 말했다. 청소부까지 부르셨습니까? 회장은 은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앞으로 걸어갔다. 한 이사가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은지 씨입니다. 핵심 증인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민석이 웃었다. 해고된 청소부가 무슨 증인입니까? 회장이 말했다. 그녀가 당신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서명식 전날 새벽 부사장실 근처에서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증거도 없는 소리입니다. 은지는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렸다. 증거 있습니다. 민석이 당황했다. 그게 뭡니까? 녹음입니다. 그날 밤 부사장님이 통화하시는 걸 제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은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명만 되면 끝입니다. 그 순간 회사는 외국계로 넘어가고 저는 회장직으로 올라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혹시 일이 꼬여도 걱정 마세요. 비자금은 이미 해외 비상장 회사로 빼놨고 그 흔적은 전부 회장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진 노인 하나 뒤집어 씌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들이 서로 쳐다봤다.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불법 녹음이고요. 변호사가 말했다. 내용의 진위는 부인하기 어렵겠죠. 당신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회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로 밀었다. 이미 법률팀과 검토를 마쳤습니다. 비자금 흐름 추적 완료, 해외 계좌 확인 완료. 여기 모두 증거입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건 진짜입니까? 전부 사실입니다. 회장이 말했다. 정민석 부사장 해임과 법적 조치 찬성하시는 분? 한 명씩 손이 올라갔다. 전원이 손을 들었다. 가결됐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와 민석을 데려갔다. 민석은 은지를 한번 쳐다봤다. 그 눈에는 분노와 패배가 섞여 있었다. 회장이 은지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회장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할머니를 위협받으면서도 여기 왔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걱정됐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은지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며 생각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1층 로비로 나왔다. 밖은 밝았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은지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판은 뒤집혔다. 은지는 작은 말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 며칠 후 은지는 집에서 뉴스를 봤다. 해운그룹 정민석 전 부사장 구속. 배임 및 횡령 혐의. 짧은 기사였다. 조용히 정리된 사건이었다. 은지는 한동안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계속했고 낮에는 할머니를 돌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일주일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서은지 씨 해운그룹 법무팀입니다. 짧은 통화 끝에 은지는 본사 방문 요청을 받았다. 은지는 약속된 시간에 본사를 찾았다. 출입증 대신 임시 방문증을 목에 걸었다. 한때 청소부로 드나들던 건물을 이제는 방문객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법무팀 면담실로 안내받았다. 변호사들은 은지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을 차분하게 되짚었다. 왜 녹음을 하셨습니까? 은지는 솔직하게 답했다. 본능적으로요.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도망치지 않고 남은 이유는요?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안 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은지는 회장실로 안내됐다. 한때 청소하던 그 방이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은지가 들어오자 돌아섰다. 앉으세요. 은지는 앉았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건 이후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경력도 충분했고 학벌도 좋았고 직함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듣고 있었다. 당신은 달랐습니다. 직책도 없었고 권한도 없었는데 진실을 말했어요.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 차이가 큽니다. 회장은 은지를 똑바로 봤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은지는 놀랐다. 저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요. 당신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함과 용기입니다. 회장이 말했다. 물론 바로 높은 자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릴 수 있어요. 은지는 망설였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며칠 후 인사팀으로부터 공식 연락이 왔다. 특별 채용 절차 안내. 은지는 서류를 검토했다. 면접 일정, 신원 조회 동의서, 모든 게 정식 절차였다. 은지는 할머니와 상의했다. 할머니, 제가 해운그룹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으셨다. 좋은 일이네.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청소 일이 아니에요. 사무직이에요. 회장님 비서실에서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 좋은 자리를 우리 은지가? 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은지를 꼭 안으셨다. 은지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봐라. 다 잘해냈잖니.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은지는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면접 날 은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본사를 찾았다. 면접관은 3명이었다. 인사팀장, 김정훈 변호사,
그리고 비서실장이었다. 질문들이 쏟아졌다. 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은지는 솔직하게 답했다. 화려한 말은 하지 않았다. 자신이 경험한 것, 배운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마지막 질문이 왔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은지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묵묵히, 정직하게, 끝까지. 비서실장이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개인 비서직. 은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출근 날 은지는 새벽같이 일어났다. 씻고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우리 은지 첫 출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본사에 도착했다. 정식 출입증을 받았다. 비서실 서은지라고 적혀 있었다. 은지는 출입증을 목에 걸었다. 가슴이 벅찼다. 28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 앞에 섰다. 예전처럼 조용히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은지는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첫 출근을 축하합니다, 서은지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하루 은지는 회장실에서 일과를 배웠다. 일정 관리 방법, 보고서, 정리 요령. 모든 게 새로웠지만 은지는 집중해서 들었다. 메모를 빼곡히 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회장이 말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달이 흘렀다. 은지는 비서 업무에 적응했다. 회장의 신뢰를 얻었고 동료들의 인정도 받았다.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은지는 1층 로비를 지나가다 청소하는 사람들을 봤다. 야간 청소팀이었다. 그들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한 청소부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은지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다. 수고하십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 네. 힘드시죠? 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힘내세요. 당신이 하는 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은지는 건물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환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은지야, 왔니?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은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웃으며 들어주셨다. 우리 은지 정말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으셨다. 은지야, 너는 스스로 이뤄낸 거야. 은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이겼다.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금이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커지는 것 같지 않았다. 서은지는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선택은 그녀 스스로의 것이었다. 옳은 일을 선택했고 끝까지 해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바꿨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다. 은지는 이제 자신을 믿게 되었다. 학벌이 없어도 경력이 없어도 자신에게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용기 있게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은지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은지는 환한 빛이 가득한 복도를 걷고 있었다.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알았다.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자신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